이번 주 토크원에서는 기후위기 속 계절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함동주 대구지방기상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에어컨을 아직도 사실은 끄기가 힘든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9월 전력 수요 한여름 수준이었다고도 합니다. 먼저 올해 대구 경북 기상이 여름철 기후 특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 두 분께 말씀을 짧게 듣고 구체적인 질문들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함동주 청장님께 이 올해 대구 경북 기상의 특징이랄까요?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올 여름철은 폭염과 열대가 기승을 부렸고요. 또한 장마철에는 집중호우 그리고 장마 끝난 7월 하순 이후부터는 적은 강수가 특징이었습니다.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는 장기간 따뜻한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높은 기온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올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6도로 평년보다 2도가 높았고 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폭염 일수는 28.7일로 역대 3위를 기록했으며 평년보다 2배가 높았습니다. 또한 열대 일수도 14.2일로 평년 8.9일보다 많았고 역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487mm로 평년 600mm보다는 적었지만 강수량의 82%가 장마철에 집중이 되고 시간당 7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장마 기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 지역이 원래 더운 걸로 유명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같이 겪은 어떤 기상 상황에 비해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특징적인 내용이 따로 있을지요? 예, 대구 경북이 혹서 혹한의 도시 분지 지역이니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나타난 기후 특성을 보면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요즘 동쪽 지역보다는 서쪽 지역에 폭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그래서 우리보다는 광주 쪽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2012년에 우연히 일치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앞으로 한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해갈까 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기상청도 그렇고 일본 기상청도 그렇고 똑같이 앞으로 여름철 기후는 동쪽보다는 서쪽 지역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쪽 지역 중에 유일하게 대구의 경우에는 서쪽 못지않게 매우 이렇게 여름이 악화되는 것으로 그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보고서 내용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추자를 쓴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여름 하자를 쓴 하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가위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청장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예, 올해 9월 중순, 즉 말하면 추석이 있는 시간까지도 우리나라 부근에 상층의 티벳 고기압이 위치해 있었고요. 또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맑은 날씨에 일사가 강했고 또한 우리나라 남쪽 먼 해상에 태풍이 위치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한반도로 유입시키면서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올해만 나타난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런 티베트 고기압이 강해지는 이런 양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지구과학 공부를 오랜 동안 해왔는데 학교 다니면서 티벳 고기압을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느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후 변화의 상징이다. 그리고 올해 제가 6월 달에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어떻게 될까는 전망을 했었는데 가을 장마가 매우 심각하고 가을 태풍이 많이 올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그 전망이 사실은 어긋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티벳 고기압의 활동을 제가 과소평가한 그게 원인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과거에는 우리 여름 기후 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만 교과서에서 소개하듯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그 얘기만 했는데 요즘은 보면은 그 태풍 진로라든가 그죠, 우리나라 여름 폭염이라든가 이 모든 곳에 티벳 고기압의 영향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한 번쯤 등장하는 그 감초 역할이 아니고 그냥 고정 출연자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을 장마와 함께 그 플라산이 쑥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보면 9월 달에
태풍이 중국 대륙으로 이렇게 35도 위로 올라간 적은 극히 찾아볼 수 없는 사례거든요. 그것도 이제 티벳 고기압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추석을 현실에 맞게 기후변화 현실에 맞게 고려해서 양력 10월로 옮기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추석이 너무 덥다는 얘기는 우리 이회에서 많이 얘기했고 이미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월 하순부터 해서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기상학적 여름으로 지금은 접어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래 특별히 추석이 더웠을 뿐인 것이지 추석이 기후학적으로 볼 때 가을을 맞이하는 뭐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 가을의 저녁 이런 의미는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폭염이 그래도 꺾인 게 지난 주말 갑자기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네. 근데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창원 김해에 내린 이번 비가 200년 만에 내릴 법한 호우였다. 네네. 근데 요즘 하도 100년 만, 200년 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수식어처럼 들리지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폭우였는지 사실은 많이 왔다는 정도에서 나아가는 생각이 잘 없는데 이번 비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폭염 직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이 100년 만 또는 200년 만에 어떤 그런 그 기록적인 호우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그 비의 그 1시간 단위 강수량 보통 보면 많이 온다고 해서 30mm 정도, 50mm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비를 뛰어넘고 지금 창원 같은 경우 보면 1시간 최대 강수량이 109mm입니다. 내렸고요. 김해 같은 경우는 81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체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비가 내린 부분들인데요. 이때 어떤 기상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중국 상해 부근으로 태풍 폴라산이 약화된 열대 저압부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사이로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고 또한 강하게 수증기가 유입된 상태에서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충돌되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정체전선의 영향과 또한 이 열대 저압부가 남해안을 통과하면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해수면의 온도 상승과 한반도 주변에 위치한 폭염의 높은 기온에 의해 더 많은 수증기를 포괄시킬 수 있는 기온의 상승이라고 봅니다. 아까 100년 만의 빈도, 200년 만의 네. 폭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200년 전에 이 정도 비가 오고 지금 200년이 지나서 비가 왔느냐면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네.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비가 쏟아지는 거는 200년에 한 번 정도나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강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200년 정도 빈도는 사실 좀 명함도 못 내밀고 어떤 경우는 1만 년 빈도에 해당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매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쏟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전혀 설마 이런 지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겠어 하는 현상도 마구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200년 만에 내린 폭우라 해가지고 또 200년이 지나야 올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내년이 되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당 50mm만 돼도 거의 이게 비가 많이 온다 정도가 아니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내린 비는 81mm, 109mm면 정말 무서운 정도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위험 발생이 확실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기상청에서는 이 정도 비가 안 오더라도 사실은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거고 일반적인 안전 재난 문자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다음에 시행하시고 나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호우로 인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청에서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발송 기준은 1시간 강수량이 50mm, 3시간 강수량이 90mm가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또한 대피 시간을 위한 선제 시간 확보하기 위해 1시간 강수량이 72mm가 도달해도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은 관측 장비가 위치해 있는 읍면, 동 단위로 발송이 됩니다. 다른 안내 문자와 다른 점은 긴급한 호우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40데시벨의 알람 소리와 함께 문자가 발송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8일 새벽 안동, 옥동과 남사면에 호우 긴급 전화 문자가 발송되었을 때
한 주민이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주변에 혼자 사시는 청각 장애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상청 발송되는 호우 긴급 전화 문자를 받으시면 위험한 곳은 피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온 그 새로운 용어 중에 송곳 폭우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좁은 지역에 그 지역에만 물을 퍼붓듯이 그런 사진이 원조에서 그런 폭우가 내려가지고 한 언론사 기자가 그 사진을 찍은 게 아주 그 떠돌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기상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규모가 작은 현상일수록 라이프 타임 그 만들어져서 사라질 때까지 시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기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봄, 가을에 그 비가 옵니다 이런 것들은 24시간 전에 예보를 해도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어떻게 시간과 양을 이렇게 잘 맞추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상지에 잘 맞춰내는데 여름철에 아주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구름으로 이렇게 그 징조가 나타날 때쯤 되어야 기상청에서도 저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짧은 한 2, 30분 전에 문자를 보내는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상청의 예보관들의 능력이 과거보다 지금 오면은 공부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기자재도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보 역량은 더 높아졌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학생들 수준은 높아졌지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점수는 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듯이 요즘 기후 위기 문제 때문에 아주 그런 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시간을 두고 예보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아니면은 시민들에게 그런 위험을 갖다 알릴 수 없다는 것,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자가 오면 기상청이 예보를 하니까 예보는 안 하고 왜 중계만 하고 있냐, 중계청에 이런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게 기상 패턴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